최근 미국 최초의 XRP 2배 선물 레버리지 ETF 출시, 그리고 출시 직후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죠. 리플 커뮤니티는 물론 홀더분들은 매우 격양되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분만 냈습니다. 정작 시장을 움직이고 가격을 움직인 것은 이런 뉴스가 아니었죠. 바로 트럼프의 입과 시진핑의 입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말수도 적고 표정도 잘 드러나지 않아 속내를 알기 힘들고, 트럼프는 자리에 비해 가벼운 입과 변덕으로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이렇게 어려울수록 남들도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대응을 잘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대응을 하려면 알아야겠죠. 다행히도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고 중국과도 두 번째 관세 전쟁 중이라 예전에 어땠는지 확인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힌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리플 XRP는 계속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거시적 경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겠는데요.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트럼프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3,000원 이상 올랐다가 다시 3,000원 조금 미친 2,9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튀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최근 들어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똑같이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위치에서 트럼프가 어제 강조했듯이 중요한 건 유연함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이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저와 함께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 하락이 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 내용이 좀 있으니까 현재 시장 신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트레이딩 뷰고요. 가격은 조금 있는데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P 제 계정이고요. 자, 이 부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400원 언저리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이번에 다시 3,000원 선에서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 있게 현금 50%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영상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라고요.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구도로 대치하면서 이런 변동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챙겨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적재적소에 매도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제가 크로싱 체킹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 번만 대응을 하셨더라도 지금 XRP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었을 테고요.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됐을 때 이 상승분에 대한 이 수량 곱하기 알파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수익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금 5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리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또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와 함께 매수 신호 받아서 같이 매수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신호를 크로스 체킹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요. 하루에 여러 번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정밀한 신호가 많은 시간봉으로 봤을 때 나오는 신호들, 이 시간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GP AI 포인트를 이용한 실시간 신호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는 문자와 그리고 자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이라든지 친목 그리고 공부 자료, 시황 같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알림이 울리고요. 이것 때문에 일상에 방해가 되셔서 이 알림을 꺼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밤 늦게는 매너 모드가 돼서 알림이 울리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반드시 대응이 필요할 때 알림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 나스닥 장이 끝나고 글로벌 거래량이 많은 새벽 시간대, 자 우리나라 새벽 시간대 굉장히 큰 변동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웬만하면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는 9시 이후에 오후장 대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새벽장 대비해서 저녁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웬만한 거는 여기서 문자 받으셔서 미리 매수, 매도 예약을 걸어 놓으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데 최근처럼 새벽에도 꼭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새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신호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문자 잘 안 오죠. 그래서 만약에 새벽에 문자가 왔다 하면은 저일 확률이 높고요. 발신자 확인하시고 문자 내용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따라서 새벽에 문자가 안 왔다? 그럼 아무 일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잠 푹 주무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자, 이 대응 문자 무료입니다. 무료로 만일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실시간 신호 대응 문자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리플 XRP 정보가 필요 없다 하시게 되면은 수신 거부하시면 문자 발송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 투자에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난 그냥 조용히 리플 실시간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시황, 공부방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둘 다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문자 신청해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 제 영상 아래쪽 보시면 자, 이렇게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필요하신 내용들 신청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더보기 보시고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트럼프 1기와 2기 미중 관세 전쟁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2018년부터 2020년도였죠. 2018년도 초중반 때 자, 이것을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관세율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가 최고였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비교적 자, 지금 봤을 때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5%, 10%, 25% 자, 이 정도 범위에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 말에서 2019년도 중반 정도 돼서는 이제 협상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90일 휴전 합의도 하고 관세 인상을 잠정적으로 연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협의가 되었다 또 안 되었다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2019년도 후반부터 2020년도 자, 이때는 조금 더 협의가 지지부진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죠. 그러면서 30%까지 관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지금처럼 모든 제품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2019년 12월 말 정도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면서 일부 관세가 완화가 되고 또 추가적인 관세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들어서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도 나스닥, S&P 2020년도 이때 팍 올랐죠. 물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꺾였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1차전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2차전 같은 경우 지금이죠. 2025년도 2월부터 자,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이때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죠. 자, 2월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자, 3, 4월 달 이제 확대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자, 이때는 수입품이죠.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에서 20%로 인상을 했고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제3 해방의 날이었죠. 트럼프가 판때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너 몇 프로 자, 이렇게 했던 날이 이날이고요. 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에게 34% 관세를 매겼습니다. 자, 이에 중국은 바로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바로 그 다음 새벽에 모든 국가로 10% 기본 관세에 발효가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10%는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다 10월 8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보복했다는 이유로 또 104%로 추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84%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또 그래? 그럼 너만 더 올려? 이러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유예, 90일간 10%로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고요. 중국만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 펜타닐 관세 20%가 더 있죠. 그래서 중국은 총 합이 145%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고율 관세가 중국에게 매겨졌고요. 중국도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기 때와 2기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보면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G1, G2, 자, 넘버 1, 넘버 2. 자, 이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요. 자, 관세 발표와 확대하게 됐을 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또 협상이 진전되거나 유예가 발표되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패턴들이 1차 때도 나왔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 1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확대가 18개월에 걸쳐서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최대 25% 그리고 일부 품목은 30%까지 있었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 2기 때는 불과 2, 3개월 만에 급격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25%, 1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상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다 빨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범위의 차이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주로 중국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EU 등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크고 또는 미국이 적자를 내고 있는 모든 무역 파트너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도 관련성이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는 2018년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행정명령에 의존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이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장악한 상태죠. 광범위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임기 초죠. 2기.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는 주로 관세로 대응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세와 더불어 지금 환율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또 미국 국채 매각 등 보다 다양한 공격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진적인 것보다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표시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이끌어내고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결과를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봤을 때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 미국 무역 적자가 감소하지 않고 일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도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죠. 그리고 관세 비용의 80%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따졌을 때 미국 GDP의 약 0.23% 감소가 이 관세 전쟁으로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에 비해서 중국이 지금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자, 이에 따라서 이번 2기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90일 유예 기간 동안 중국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중국의 실질적 양보와 미국이 관세를 일부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바라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회복 일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 자,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제한적인 합의로 중국의 관세 일부를 완화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강대강이죠. 부정적인 시나리오 만만치 않은데요. 협상 결렬과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자, 이게 환율까지 확대가 되면은 이 환율은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환율 평가 절하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들 평가절하를 하면서 환율을 낮출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 트럼프에 대한 미국 시민들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특히 미 증시 폭락에 대한 반감이 엄청 크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나올 때 중국이 같이 물러서 주면은 자, 서로 면도 쓰고 괜찮을 수 있는데 자, 중국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은 한 발 물러섰다가 두 발 더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 결국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합의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합의가 되는 순간 증시는 물론 코인 시장도 굉장히 크게 펌핑이 나올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적인 큰 이슈가 있게 되면은 이 개별 코인들에 대한 호재, 악재는 좀 반영될 수 있는데요. 호재는 크게 반영이 안 됩니다. 악재까지 터지면 이건 그냥 정말 이런 시국에 정말 힘들어지고요. 자, 호재가 반영 안 됐다고 해서 뭐 결코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뭐 여기다 선 몇 개 긋고 이동평균선 몇 개 보면서 지지, 돌파, 이탈 뭐 이런 거 해봤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불쑥불쑥 트럼프 한마디 하고 시진핑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이런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배경적인 사건 지식 모르고 자, 그림만 보고 분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표시를 해드렸듯이 자, 이 사각형 여기 GP 존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당분간은 이 안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며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이 라인은 3,000원이고요. 자, 여기는 2,700원입니다. 이 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매도와 매수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수량 늘려나가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안내해드렸던 자, 더보기 보시면 있죠. 실시간 자, AI GP 대응 문자 신청하셔서 같이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시총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제가 따로 GP AI 포인트 전략을 이용해서 리플 XRP 뿐만 아니라 산모작 매매가 가능한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 산모작 매매가 뭐냐? 자, GP AI 이 포인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것을 축소를 해서 그런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굵직굵직한 저가 고가만 여러분들 신호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자, 1모작 벼농사 1년에 한 번 지으면 1모작이죠. 베트남 이런 데는 뭐 2모작, 3모작 여러 번 수확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한 번 수익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또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모작, 2모작, 3모작, 4모작 이렇게 여러 번 수익 가져간다고 해서 5%, 10% 이렇게 작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8%, 자, 66% 그리고 33%, 42%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도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200%가 넘는 수익 가져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솔레이어 말고도 산모작 매매 가능한 수위를 비롯해서 에이다, 세이 모든 종목들을 다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GP AI 포인트 전략 산모작 가능한 이 매매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GP 또는 한글로 GP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급등 코인 정보 받으셔서 여러분들 시드도 만드시고요. 실시간 신호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 가능하실 거고요. 매수 매도 예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 자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더보기에 안내된 내용대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주말이죠.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도 편안하게 못 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이 자, 이번 주말 비 소식은 있는데요. 남부지방이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벚꽃 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내셔서 너무 투자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또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이죠. 벚꽃 구경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지피존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튀거나 떨어지면 제가 또 신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